셀트리온 호재 불구 주가는 3분기 사상 최대 공급 계약, 유럽 항암제 입단 수주 성공. 셀트리온 월요일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 마이너스 0.64%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95% 하락세를 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좀처럼 하락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오늘부터 오늘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한 합병 반대 의사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 오늘 호재를 두 가지를 냈잖아요. 특히 3분기 공급 계약 공시를 오늘 일찍 했습니다. 오늘 일찍 하면서 내용적으로도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 규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셀트리온의 보합에 마감되는 모습이죠. 헬스케어는 양봉이긴 하지만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증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수급이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호재가 나와도 수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15억 매도, 헬스케어 9억 매수였고요. 기관들은 셀트리온 10억 매수, 그리고 헬스케어는 42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여전히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수급이 문제란 것인데요. 이러한 수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호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장 시작하자마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냈죠. 금액 규모는 4,236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죠. 셀트리온 4,236억 원의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와 같이 최대 공급 계약은 결국은 분기 최대 실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 유럽 쪽의 수요 증가, 그리고 신규 품목의 성장세에 따라서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셀트리온 그룹의 원칙이잖아요. 9개월치의 재고 물량을 쌓아놓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가요. 테바 쪽에 CMO 하는 쪽은 이번 공급 계약 체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 테바 쪽 매출을 반영을 하게 되면요, 하반기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인 진펜트라 허가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 램시마가 잘 나가고 있고, 램시마가 2분기에 30.2%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펜트라한테도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도 안착이 순항 중이고, 특히 유럽 쪽에서 수주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4,236억 규모의 물량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긴다는 계약이 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이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의 점유율, 램시마의 점유율이 좋기 때문에 진펜트라도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램시마 SC, 유럽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236억 원이라는 이 규모는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치단 말이죠. 그만큼 실적도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공급 계약 공시 내용하고 실제 매출액하고 관계를 보는데요, 22년 이후부터 쭉 봤을 때 분기별로 계약 금액이 이번에 가장 큰 것은 분명하잖아요. 실제적으로 3분기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과거 추세를 이렇게 쭉 보시더라도요, 매출액 역시 최대의 매출액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3분기 실적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합병 재료에 묻히면서 주가에는 오늘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도 오늘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유럽 쪽에서 항암제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3종이잖아요. 흐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베그젤마가 되는 것이죠. 유럽 주요국에서 입찰에 성공을 해서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트럭시마는 프랑스의 지역 병원 쪽에 입찰에 수주를 성공을 했고, 26년 하반기까지 3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허주마와 베그젤마 역시 이탈리아 쪽에 주정부 입찰에 성공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고, 트르키예 쪽에서도 트록시마와 허주마가 중앙정부 입찰에서 성공을 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이 완료될 경우 개선된 원가율, 즉 원가율이 낮아지잖아요. 따라서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펼친다는 것은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낮춰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보도자료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의 직판 체계 이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요. 합병을 통해서 제품 판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을 통해서 유럽 시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유럽 시장 쪽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은요,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항암제 쪽에서도 트록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쪽에서도 유럽에서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럽에서의 항암제 쪽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시 큰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합병을 앞두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급이 너무도 조용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8월 17일 날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첫날 늘어나고요. 그 이후로 보시면요,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앞에보다는요. 또한 이 시기 동안 자사주 매입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주면 좋은데요. 거꾸로 주가는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림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거래 없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물대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을 일으킬 만한 또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합병 발표 이후 17일 이후 25일까지 외국인들은 637억의 매도 우위란 말이죠. 주식수로는 약 45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것이고요. 기관들은 1000억 넘는 매도였죠. 그리고 이 기간 공매도는 80만 주 이상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288억의 매수 우위죠. 셀트리온과 다른 모습이죠. 기관들은 31억의 매도였고요. 공매도 잔고는 63만 4천 주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합병이 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라지잖아요. 없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있던 공매도 세력들이 셀트리온으로 가면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과연 이러한 수급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직접적인 재료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죠. 유플라이마의 추가적인 등재 소식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등재는 곧바로 유플라이마의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등재 이야기가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0월 말에 심펜트라의 미국 FDA 승인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연말까지 심펜트라가 미국에서 또한 등재가 어떻게 되고 신약으로서 어떤 위치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플라이마의 추가적인 등재 소식이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병이 진행이 되잖아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3분기 계약 공시일은 오늘로서 나왔으니까요. 연휴기 때문에 앞당겼는데 생각보다 빨리 앞당긴 것이죠. 그 다음에 유럽 장지난 학회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합병 주주총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셀트리온 쪽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냈잖아요.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찬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많으신데요. 찬성하시는 분들은요, 전자투표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 인터넷 주소들이 다 나와 있고요. 전자투표 행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13일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24시간 접속이고요. 22일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접속이 된다는 이야기죠. 요 인터넷 주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자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니까요. 요 부분들은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합병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의 모습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주총 반대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가 관리 가능성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호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1차적으로는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추가적인 등재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